지금부터 말씀드릴 10가지는 그냥 정보가 아닙니다. 모르면 손해보고 늦게 알면 이미 지나가 버리는 복지 혜택 10가지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통합돌봄, 노인 맞춤돌봄, 장기요양,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간병비, 부담 완화, 그리고 보조금이 14가지. 이 중에는 한 달 생활비를 줄여주는 제도도 있고 부모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도 있고 내 노후 소득을 지켜주는 제도도 있고 심지어 몰라서 신청조차 못하는 혜택도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나는 아직 괜찮다라고 생각하다가 건강 한번 흔들리고 소득 한번 끊기고 부모님 돌봄이 시작되면 그때서야 복지 제도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꼭 확인해야 할 복지 혜택 10가지, 그리고 올해 달라진 핵심 제도만 쏙쏙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걸 왜 이제 알았지? 이건 우리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하는데? 이건 당장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확인해 봐야겠는데?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TOPC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기초생활보장 확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지나치시는데요.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서 생계급여 문턱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인상됐고 의료급여에서는 그동안 부담이 컸던 부양비가 폐지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실제로 자녀나 가족에게 도움을 못 받아도 부양받을 수 있다고 간주돼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가상의 부담을 줄여서 더 현실적으로 심사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생활이 빠듯한데도 자존심 때문에 혹은 기준이 복잡해서 신청을 포기하셨던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꼭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긴급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실직하거나 가족에게 큰일이 생기면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긴급복지인데요. 생계지원 금액도 인상됐고 위기 상황에서 의료나 주거, 생계 지원을 좀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제도는 완전히 빈곤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범하게 살다가도 한순간 위기를 맞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건강 문제나 소득 단절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국 시행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야 할 변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프다고 무조건 병원이나 시설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던 집에서 의료, 요양, 돌봄, 생활 지원을 연결해서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인, 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고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부모님 돌봄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 혹은 본인이 몸이 불편해져서 앞으로가 걱정되는 분들은 이 제도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한번 신청하면 여러 서비스를 따로따로 알아보지 않아도 통합적으로 연계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네 번째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분, 정서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분들에게 안부 확인, 생활 지원, 사회활동 연계 등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올해는 대상이 더 늘어났고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한 중증군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누가 집에 와서 한번 보고 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독사 예방, 건강 악화 방지, 생활 안전 확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님이 나는 괜찮다 하셔도 자녀 입장에서는 미리 연결해 두는 게 훨씬 안심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장기 요양 재가급여 인상입니다. 요양원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집에서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같은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장기 요양 재가급여월 한도액이 올라가면서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특히 가족이 직접 간병하면서 버티고 있는 경우 이 제도는 삶의 질을 크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시설 입소까지는 아니지만 집에서 혼자 지내기 어려운 상태라면
장기 요양 등급 신청부터 꼭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일자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됐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공익 활동형, 역량 활용형, 공동체형 등 본인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바뀌고 있죠. 중요한 건 단순한 수입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일이 있어야 생활 리듬이 생기고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감각이 유지됩니다. 특히 은퇴 후 갑자기 무기력해진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도움만큼이나 정신적인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련 변화입니다. 많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액되는 구조 때문에 아쉬움을 느끼셨을 텐데요. 올해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부 감액 완화 방향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또 일하는 어르신의 노령연금 감액 기준도 완화돼 예전보다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덜 깎이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는 노후에도 조금 더 일하면서 소득을 보태려는 분들이 많은데 일한다고 바로 손해보는 구조는 점차 줄여가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입니다. 부모님이 아프면 치료비보다 더 무서운 게 간병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중증 환자의 경우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너무 컸는데요.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중증 환자 간병비에 본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장 간병 문제로 가족 갈등이나 경제적 압박을 겪는 가정이라면 앞으로 달라지는 적용 기준과 시기를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지키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아홉 번째는 치매 관련 지원입니다. 치매는 환자 한 사람의 병이 아니라 온 가족의 삶을 흔드는 문제죠. 기존에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있었지만 여전히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하면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 부담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상담과 관리도 연계됩니다. 여기에 더해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같은 제도도 시범 추진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치매 환자 가정의 부담을 더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약을 드시기 시작했거나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면 미루지 말고 치매 안심센터부터 꼭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는 정부24 혜택 찾기, 보조금24 활용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복지 혜택 중 상당수는 본인이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정부24의 혜택 찾기나 보조금24를 이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명의, 배우자 조건, 가구 상황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해당 없겠지라고 넘겼다가 나중에 알고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복지는 아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리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지킵니다. 나라가 제도를 만들어놔도 내가 모르고 지나치면 없는 혜택과 똑같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는 내 노후만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라 부모 돌봄과 배우자 건강, 내 소득 감소 가능성까지 함께 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복지정보는 선택이 아니라 생활정보이고 가족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하나라도 이건 우리 집 이야기인데? 싶으셨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바로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정부24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먼저 알아봐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고 때로는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느냐 버티느냐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복잡한 복지제도, 연금, 돌봄, 건강 지원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다음에는 어떤 복지 정보가 궁금한지 남겨주시면 꼭 필요한 내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TOP10 올해 달라진 한국복지제도 총정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